자, 10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억셉터 농도가 16승, P형 실리콘 반도체가 상온에 놓여 있다. 진성 페르미 준위에 대한 페르미 준위를 구해보고 도너 농도를 5 곱하기 10의 16승 주입하면 페르미 준위는 진성 페르미 준위로부터 얼마나 떨어지겠는가? 예,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네요. 자, 억셉터 농도가 이만큼 주입된 P형 실리콘 반도체가 있으면 페르미 준위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진성 페르미 준위에 대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를 먼저 물어본 겁니다. 이 진성 페르미 준위는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됩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자, 진성 페르미 준위에 대해서 얼마만큼 떨어졌는가를 물었습니다. 요만큼 도핑했을 때. 그리고 나서 도너를 이제 5배를 더 높게 도핑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 페르미 준위가 쭉 올라가겠죠. 그때 이 페르미 준위가 진성 페르미 준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올라가겠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쉽죠? 어떤 식을 사용합니까? 이 식을 사용하는 거죠. 양곡 농도를 진성 캐리어 농도를 표현한 이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진성 페르미 준위에 대해서 페르미 준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로그 함수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P0가 10의 16승, 진성 캐리어 농도가 10의 10승, 그래서 0.347 일렉트론 볼트. 바로 요게 0.347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자 농도는 똑같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요게 N0가 되는 게 아니라 보상 반도체, 보상 현상이 일어나니까 N0는 ND-NA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5에서 1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10의 16승. 억셉터가 1 곱하기 10의 16승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0.383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진성 페르미 준위 기준으로 했을 때 EFI는 0.383 일렉트론 볼트다. 쉬운 문제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온에서 도너와 억셉터 농도를 각각 2 곱하기 10의 16승 동일하게 도핑을 했네요. 그때 열평형 상태에서 실리콘 반도체의 전자 및 양곡 농도를 구해보아라. 자, 이거는 뭡니까? 진성 반도체죠. 전자의 농도하고 양공의 도너의 농도하고 억셉터 농도를 동일하게 주입했죠. 보상 현상이 일어나서 0이 되겠죠. 즉 전자 농도와 양공의 농도가 동일합니다. 진성 반도체의 캐리어 농도는 얼마죠? 300K에서 1.5 곱하기 10의 10승. 그래서 정답은 1.5 곱하기 10의 10승. 그래서 진성 반도체라는 것은 캐리어 농도가 매우 낮아서 부도체에 가까운 전기적 특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반도체에 도핑을 하지 않아서 캐리어 농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도핑을 했는데 도너와 억셉터 농도가 동일했기 때문에 모두 보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성 캐리어 농도는 열적으로 여기되고 있는 전자와 양공의 쌍, 이 농도로 캐리어 농도가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5 곱하기 10의 10승.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실리콘 반도체의 진성 캐리어 농도는 온도에 강하게 의존한다. 그렇죠. 굉장히 강하게 의존하죠. 그랬을 때 T = 300K하고 500K에서의 진성 캐리어 농도를 구해보고 500K에서 진성 캐리어 농도는 상온 대비 몇 배 더 증가하겠는가. 이건 안 봐도 차수 이상으로 증가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NI 제곱은 이렇게 되죠. 요거 잘 쓰는 식이죠. 이게 밴드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300K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1.5 곱하기 10의 10승이니까 500K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300분의 500의 3승이 된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KT는 300분의 500의 0.0259 300K일 때 0.0259니까 500K일 때는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0.043
그래서 ni 제곱은 전도대의 유효상태 밀도, 이거 외우라 그랬죠? 가전자대의 유효상태 밀도. 그 다음에 자, 온도의 3승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300분의 500.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밴드갭. 그 다음에 KT는 300K가 아니라 500K에서의 KT니까 0.043 집어넣으면 NI 제곱은 6.572 곱하기 10의 27승. 그래서 NI는 마이너스는 없겠죠? 플러스만 취하면 8.109 곱하기 10의 13승. 그래서 비율을 구해보면 약 5,400배 정도가 커집니다. 온도는 자 27도에서 227도가 올라간 거죠. 300K에서 500K니까 섭씨로 환산하면 27도에서 227도. 200도 올라갔는데 캐리어 농도는 5000배. 엄청난 거죠. 3차수 이상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리어 농도라는 것은 온도에 강하게 의존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째 문제입니다. 상온에서 실리콘의 전자 농도는 10의 5승이다. 그때 페르미 준위는 가전자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EF-EV를 구하라. 그 다음에 P0를 구해봐라. 이 문제도 쉽죠? 앞에 나온 문제들이랑 비슷하죠? 자, 이런 겁니다. 이거는 P형 반도체겠죠? 전자 농도가 10의 5승이니까 자, 요 EF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럼 EF-EV 요걸 구해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P0를 구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전자 농도를 구하는 요식입니다. 이 전자 농도를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양극 농도를 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EV-EF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EF-EV를 구해서 양극 농도를 구해야 됩니다. 전자 농도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에서 EC-EF는 이렇게 되죠. 그럼 NC는 전도대의 유효상태 밀도 그 다음에 전자 농도가 10의 5승 그래서 0.862 그래서 EC-EF가 0.86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밴드갭에서 이거 빼면 되겠죠? 그럼 0.258 됐죠? 그럼 이제 양극 농도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MV에 이렇게 해서 이게 0.258 그래서 4.91 곱하기 10의 14승 이거 앞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여기서 곱의 그 캐리어 농도 곱의 일정 규칙 그걸 뭐 써도 되는데 여기서 안 쓰는 게 낫겠죠. 그냥 일관되게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유효 상태 밀도로부터 구했죠. 그러니까 양극 농도도 동일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4.91 곱하기 10의 14승이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EF-EFI가 0.2 일렉트론 볼트일 때 상온에서의 실리콘의 양극 농도, 전자 농도를 구하라.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N0는 진성 캐리어의 농도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죠. 요식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0.2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양공은 똑같죠.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식은 아주 잘 쓰는 식이니까 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온에 놓여있는 실리콘 반도체가 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열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를 구해보아라. EC-EF가 5KT. 상당히 전도대에서 5KT면 뭐 꽤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전자 농도 구하는 식 요겁니다. 자, 이거 5KT죠? 그럼 약분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10의 17승 정도. 꽤 농도가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EF-EC가 OKT. 이거는 축퇴 반도체죠. 컨덕션 밴드 내에 페르미 준위가 분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테이블 갖고 구했죠. 먼저 이에타 F는 이렇게 되죠. 이게 5란 얘기죠. 이게 OKT니까. 그래서 그래프에서
5가 되는 X축을 쭉 끌어올려서 교차점을 보면 그 값이 9가 나올 겁니다. 9. 그래서 전자농도는 이렇게. 그래서 20승. 엄청 높죠? 이렇게 도핑하면 페르미 준위는 전도대 바닥 상태 위 OKT 지점에 위치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후반부에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온에 실리콘 반도체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N0, P0를 구해보아라. 이거 보상 반도체죠. 보상 반도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1번은 억셉터를 도핑하지 않았죠. 도너만 했는데 주의해야 될 게 뭐죠? 진성 캐리어 농도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하중성의 조건 식을 그대로 이용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그 NI를 제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N0는 이렇게 됐죠. 요게 우리가 도핑을 많이 하면 이걸 무시했었죠.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ND-NA가 됐죠. N0가. 근데 이제 이걸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농도가 엇비슷하니까 서로 영향을 줍니다. 이걸 제거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다 씁니다. 써서 N0는 2.01 곱하기 10의 11승.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본 교재에서 아주 자세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의해야 된다고. 자, 2.01 곱하기 10의 11승. 그 다음 P0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119 곱하기 10의 9승.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진성 캐리어 농도보다도 월등히 높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NI 제곱을 무시하고 그냥 요식을 이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ND-NA가 됩니다. 그래서 1.9 곱하기 10의 16승. P0는 농도 곱의 일정 규칙으로부터 구한다 그랬죠? 10의 4승. 네, 굉장히 다들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교재에서 강의했던 거 기억해 보십시오. ND가 2 곱하기 10의 11승 도핑을 했죠. 근데 N0가 올라갔죠, 더. 이게 왜 올라갑니까? 여기에 진성 전자의 농도가 더해지죠. 1.5 곱하기 10의 10승. 그죠? 그래서 살짝 올라가죠. 살짝 올라가죠. 그죠? 요거보다 살짝 올라갔죠. 이렇게 농도가 엇비슷하면 반드시 전하중성의 조건, 요 NI 제거 무시하지 말고 이거 그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재를 한번 돌아가셔서 복습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N타입 반도체는 전자가 다수 캐리어인 반도체이다. 실리콘의 인을 10의 16승만큼 도핑하였다. 이 N타입 반도체의 극성은 양성, 중성, 음성 어느 쪽인가? 그 이유도 설명하라. 여러분들, 이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반도체는 항상 중성입니다. 전하중성. 도핑을 하던 안 하던. 이거 왜 그럴까요? 10의 16승을 도핑했으면 전자가 이만큼 생길 텐데 전자는 다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데 왜 정기적으로 음성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걸 보면 알겠죠. 우리가 도핑을 하면 이 인에 갇혀있던 전자들이 이렇게 전도대로 여기가 되겠죠. 이걸 이온화됐다 그러는 거죠. 상온에서 이게 다 이온화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가 생기죠. 근데 이 수와 동일한 플러스의 전하가 이렇게 또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성입니다. 다 전하 중성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열적으로 EHP가 만들어지죠. 진성 양공, 진성 전자. 근데 이것도 동일한 율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다 전하 중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개수가 10개면 양공의 수도 10개가 형성이 돼서 N타입이건 P타입이건 관계없이 이거는 중성이다. 이해가 갔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18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